와인 에티켓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와인 에티켓을 알고 있으시면 레스토랑에서 조금 더 와인을 좀 편하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갈 수 있고 저희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와인의 테이스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레스토랑에서 종종 있어요.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왜 하는지 그런 이유를 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을 받을 때는 우선 저희가 여러 가지 에티켓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와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왜 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여서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와인잔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왜 들지 않을까요? 네, 와인잔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와인잔하고 이제 병이 부딪히면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따랐을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와인잔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치하는데 잔의 밑부분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받침 부분을 잡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검지랑 중지를 가볍게 올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소주를 마실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잖아요. 그런 것과 같은 좀 정중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엄지랑 중지의 손가락을 가볍게 대는 게 두 손으로 받는 것과 같은 의미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. 네 번째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와인잔은 3분의 1만 따를까요?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는 와인이 3분의 1만 따라야지 그 흔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스왈링이라고 하는데 스왈링하기 가장 적합한 양이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와인을 흔들어서 마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흔들지 않고서의 향이 나는 게 있고 흔들고서 향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흔들지 않고서의 향이 느껴지는 거는 향의 분자가 가벼운 거는 코에 잘 느껴져요. 반면에 향의 분자가 무거운 것들은 흔들면서 공기랑 접촉하면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랬을 때 저희가 조금 이따 와인 테이스팅 할 때 해볼 수 있는 게 흔들지 않고 향을 맡아보시고 흔들고서 향을 맡아보세요. 그러면 흔들고서 향을 맡는 게 조금 더 향이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. 그래서 가벼운 향과 무거운 향이 같이 섞여서 나기 때문에 향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혹시 엄청 고급 와인잔 보시면 잘토라고 있어요. 잘토라고 하는 와인잔은 여기 스템 부분이라고 있는데 이 스템 부분이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이제 3분의 1만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. 앞에 있던 부분은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실 기회가 생긴다면 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테이스팅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냥 가볍게 뭐 끄떡끄떡 해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괜찮다 바로 따라달라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저희가 나 테이스팅 해보겠어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. 어떤 걸 확인하라고 나한테 테이스팅을 요청하는 거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와인이 운송 중에 약간 산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산화 요소를 체크하는 이유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콜키 혹은 부쇼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곰팡이와 염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코르크마개가 변질됐어요. 그 변질된 코르크마개를 사용해서 와인을 같이 숙성을 시키면 와인 전체가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이스팅을 요청드려요. 그래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산화, 두 번째 이유는 코르크막의 곰팡이로 인해서 변질을 체크를 요청드리는 거죠.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와인 테이스팅하면 내 취향을 판단하는 그런 걸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와인이 맛없잖아요. 그래도 바꿔달라고는 할 수 없어요. 저희가 테이스팅하는 이유는 와인이 변질됐는지를 체크를 요청드리는 거지 내 취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를 조금
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와인바 갔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앞으로 더 이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상황에서 와인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,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들만 네, 정리를 네, 첫 번째는 소믈리에들이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것처럼 입에서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.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거 좀 지양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쩝쩝쩝 소리를 내서 먹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음식을 소리 내서 먹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매너가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와인을 마실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편하게 마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는데 입에 넣고서 한 3초 정도 머무은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잔을 들 때 와인잔을 가볍게 잡는다는 거 다 아시고 세 번째, 와인잔은 소주 마시듯 원샷 하면 안 된다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뭐 "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."라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많거든요. 실제로 제가 청담동 쪽에 있는 와인바에서 일했을 때 유명한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 디자이너 대표님이 직원들하고 다 오셔 가지고 네 와인을 한 반 정도 따라 놓고 파도 타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쪼끔 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개인의 취향이죠. 내가 산 와인을 내가 그렇게 마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. 하지만 조금 더 와인을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는 아까 알려드렸던 입에다가 3초 정도 머문 상태에서 넘기시면 조금 더 향이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네 번째는 가볍게 볼 쪽으로 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잠시만요. 보여드릴게요. 와인 짠할 때 제가 용어를 알려드릴게요. 이쪽을 보통 스템이라고 하거든요. 스템이라고 하고요. 이쪽. 이쪽을 볼이라고 하고요. 이쪽을 립이라고 해요. 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보통 짠을 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쪽을 짠하세요. 이쪽. 그러면 입쪽이 약하기 때문에 파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와인을 짠할 때는 배 쪽으로 짠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이해되시죠?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을 때 손님들이 요렇게 짠하는 사람과 요렇게 짠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렇게 짠하시면 그래도 와인을 마실 때 조금 어느 정도 매너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그래도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와인 에티켓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